조선 전기의 문화와 춤의 모습들을 살펴본다. 이 시기에 유교가 조선의 춤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조선 전기의 문화와 춤에 대해 알 수 있다. 신라와 고려의 춤 문화가 조선시대에 전승되는 경향에 대해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궁중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유교, 불교 문화가 조선 전기의 춤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조선의 건국과 조선 전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을 하게 됩니다. 수도는 현재의 서울인 한양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약 581년 동안 27명의 왕이 재위를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1592년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조선 전기는 제1대 태조 1392년부터 제13대 명종 1567년까지를 조선 전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약 200년간을 조선 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고려시대 말에 불교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숭유억불,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 입각해서 예와 악으로서 정치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도 유교 이념을 토대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 팔도 지도입니다. 15세기 지도인데요.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한반도 전역에 조선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유교를 토대로 엄격한 사회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신분 질서에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5세기에는 3개 계층으로 양반, 상민, 천인 이렇게 3개 계층이었는데 16세기에 들어서는 중인 계층이 새로 생기면서 4개의 계층으로 분화됩니다. 특히 양반이라는 말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는 말이 고려시대 때부터 쓰였고요.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사회 지배 계층, 즉 사대부를 양반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나라의 중심 정치 이념이었는데요. 이 백성들의 교화의 이론적 토대였고 우주의 근원, 사물의 법칙, 그리고 인간의 본질 및 윤리 문제의 정립이 된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특히 예와 악으로서 유교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근본 요소가 바로 이 예와 악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춤 문화는 성리학적 예학론의 원리에 기반하여서 제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발전한 시기는 제4대 왕 세종대왕 때고요. 그리고 제9대 왕 성종 때였습니다. 15세기인데요. 특히 제4대 세종대왕 때는 1443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민족문화의 기반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 치구기, 금속 활자 등 발명,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또 음악 같은 경우는 아학을 정비하고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음악, 신학을 창제해서 음악이 많이 발전한 시기가 바로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학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좀 의아하실 텐데요. 아학이라는 것은 실은 1116년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유입된 중국의 고대 음악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궁중의식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바로 아악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문묘 제례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고대 음악을 제례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세종 때 들어서 신악이라는 것이 창제된다는 것이죠. 이 신악은 조선 초기에 조선 개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진 궁중 음악인데요. 이것은 우리 음악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9대 성종 때는요. 법전이라든지 경국대전이라는 법전, 그리고 오례 예법 절차를 기록한 국조 오례 같은 중요한 서적들이 편찬이 되고요. 또 음악사 그리고 무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1493년에 조선시대 무학을 정리한 악화계범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궁중무용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종시대에 악학계범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15세기 성종까지는 국가의 기틀이 확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문화예술의 발전이 이룩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대 연산군에는 여러 차례의 사화가 발생이 됐고요.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을 하면서 조선 전기의 문화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조선시대가 건국이 되면서 수도가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도를 주변으로 궁궐과 여러 중요한 건물들이 건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경복궁이 정궁으로 건축이 되고요. 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신 종묘가 이 정궁, 경복궁의 동쪽에 건축이 되고요. 경복궁의 왼쪽에는 사직을 건축을 하는데요. 이 사직은 무엇이냐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과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제사 또는 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바로 이 사직인데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조선시대 때의 지도입니다. 지금은 서울이 이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으로 해서 지금 매우 확장된 상태이지만 조선시대 때의 이 한양, 수도는 이 북악산, 인왕산, 낙산, 그리고 남산으로 둘러싸인 이 안쪽을 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서울, 이 북쪽 지방, 한강의 북쪽 지방을 수도 한양이라고 일컬었고요. 이 수도의 중앙에 경복궁이 정궁으로 건축이 1394년에 되었고요. 이 궁을 중심으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종묘가 여러 왕들의 위패를 모신 그리고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와 이 서쪽에는 사직,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직 제사를 지내는 사직이 동쪽과 서쪽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5개의 궁이 건축이 됩니다. 보시면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그리고 경운궁. 경운궁은 지금 우리가 덕수궁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렇게 조선의 5대 궁이 건축이 됩니다. 조선 전기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예와 악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바로 조선인데요. 이 조선 전기의 대규모 음악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아악의 정비와 신악의 창제를 위한 악기가 제작이 되고요. 또 악서가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아악의 정비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악서와 전악서,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에 궁중음악을 관장하는 기관들의 역할도 막중해집니다. 아악서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유래한 유교 제례 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아악서였고요. 그 이외에 향악,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과 연희, 연향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전학서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궁중음악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1402년 태종 2년에 조선 왕조의 건국을 송축하는 조회학과 연양학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세종 때 본격적으로 음악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에서 넘어온 재래음악, 아악이 개정이 되고요. 향악을 창작해서 또 새로운 향악이 만들어지고 또 악기도 제작이 되고 악보도 창안을 합니다. 특히 맹사성, 박연, 남극 등의 음악 이론가들이 이 음악 사업에서 활약을 했고요. 특히 세종 5, 6년에는 아악기, 금, 슬, 훈, 지 등과 아악기, 향악기, 거문고, 가야금 등이 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세종 8년에서 10년에는요. 편경, 편종, 생, 우 등의 새로운 악기도 제작이 되고 또 이어서는 회래악 그리고 재래악 등도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대 때는요. 전통적인 아악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조선 전기에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특히 조선 왕조의 역대 선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재래악이 바로 종묘 재래악인데요. 이 세종시대 때 이 종묘 재래악 음악이 새롭게 작곡이 됩니다. 종묘 재래 같은 경우는 신전, 종묘에서 지내는 재래죠. 종묘에서 지내는 재래, 종묘 재래인데 신전인 종묘와 재래가 함께 남아있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2001년 5월 18일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묘 재래악은 중국의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위한 재래악인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전래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의 처용가, 만전춘 곡의 개작이 되고요. 보태평, 정대엽, 발상, 복례의, 여민락 등의 새로운 음악이 작곡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면 이 새로운 음악에 맞는 궁중무용도 새롭게 창작이 되고요. 특히 음의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는 정간보, 무보도 되고 악보도 되는데요. 이 정간보가 창간이 됩니다. 이 정간보라는 것은 이 우물 정자를 따서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음을 표기를 하고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이 칸의 수로 박자를 알 수 있는 악보와 무보입니다.